자, 오늘은 지구 역사 중에서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인데 퇴적이 되는 여러 가지 입자들에 의해서 그게 뭐 자갈이든 모래든 흙이든 만들어지는 게 퇴적암이죠. 자, 퇴적암 같은 경우는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 이제 쇠설물이 만들어집니다. 쇠설물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자갈이라든가 또는 뭐 모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쇠설물이라고 합니다. 물에 용해된 물질, 이제 탄산, 칼슘 같은 것들이 물에 잘 용해되죠. 그다음 생물의 유해, 뭐 저희 껍데기 같은 경우가 탄산, 칼슘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해양에 있던 뭐 규산 같은 것들도 생물의 유해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수, 흐르는 물, 바람, 빙하 등에 의해서 운반되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풍화작용 다 알고 있는 거죠. 침식 운반되어서 그 다음에 퇴적된다. 이제 쌓이는 거죠. 그 다음 속성작용이 다져지고 굳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퇴적암이 쌓이는 환경은, 자, 이제 그 바람이나 흐르는 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 영향도 많이 받고, 또 물이 흐르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제 풍화가 잘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침식이 되고 깎이고 운반되어서 이제 계속 이제 바다 쪽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물론 이제 육지 쪽에도 강의 일부는 퇴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은 부분은 이렇게 바다에서 퇴적이 되고 그리고 굳어져 가지고 퇴적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퇴적암은 속성작용이라는 것을 거쳐서 이제 퇴적물들이 퇴적암이 되는 건데, 퇴적물이 물리적, 화학적, 생화학적 변화를 받아서 퇴적암이 되는 모든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그러고, 이 속성작용에서 크게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다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압력을 받아서 퇴적물이 쌓이니까 당연히 아랫부분이 압력을 받겠죠. 압력을 받아서 퇴적물 사이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고, 공극이란 말은 우리가 퇴적물 사이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빈 공간이 줄어들겠죠. 눌리니까. 그래서 치밀하고 단단하게 되는 과정을 다짐작용 또는 압축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교결은 뭐냐? 자, 퇴적물 속에 있던 수분이나 지하수에 녹아있던 여러가지 탄산, 칼슘, 규산염 물질, 철분 등이 침전되어 퇴적물 사이에 간격을 메우고 입자들을 서로 붙여주는 과정.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암이 되는 거겠죠. 퇴적암이 돌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고, 이 퇴적물엔 역시 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물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짐 작용을 통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제 사이사이에 있던 많은 이제 공극이나 이런 것들이 다져지겠죠. 사이의 간격도 좁아지면서 치밀해지면서, 자, 그 이후에 교결 물질이라고, 아까 전에는 그냥 공극 등이었지만 여기 있는 교결 물질, 아까 이야기했던 탄산, 칼슘, 규질, 그 다음에 뭐 산화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붙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퇴적암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성 원리에 따라서 쇠설성, 아까 말했던 암석이 풍화와 침식을 받아 생긴 이런 것들, 또는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쇠설물들이 퇴적된 이후에 퇴적암이 되는 것이고, 화학적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석회암, CaCO3, 그 다음에 NaCl, 그 다음에 CaSO4와 이제 물이 이렇게 결합된 과정을 통해서 석고등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물에 녹아있던 광물질, 이제 광물이죠. 이런 것들이 화학적으로 침전해서 이제 물이 증발하면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퇴적암이 되는 과정이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유기적 퇴적암은 이제 화학적 퇴적암과 거의 비슷한 성분도 있는데 동식물이 유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CaCO3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석회질 생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산호라든가 조개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그게 바로 석회암이고, 그 다음에 이런 석회질 생물체들이 물에 완전히 녹아 있다가 이런 것들이 침전하게 되면 또 석회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크게 구분을 이제 할 필요 없이 거의 비슷한 과정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데 유공충, 뭐 방산충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지만 이런 유기적 퇴적물, 우리가 조교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석회암, 처트, 석탄 등과 같은 유기적 퇴적암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에서 중요한 게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이죠. 아까 전에 봤던 퇴적암들을 조사해보면 우리가 어떤 지층에 있는 퇴적암을 보면 그 퇴적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퇴적암을 통해서 이제 그런 퇴적 당시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거겠죠. CaCO3, 뭐 석회암이 많다. 그럼 그 지역은 이전에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제 근거로 우리 뭐 퇴적암 같은 것들도 이제 쓰일 수 있겠죠. 자, 퇴적 환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영향, 아까 전에 봤던 퇴적암의 종류와 관련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쌓이는 지리적 영역을 우리는 퇴적 환경이라고 하고, 크게 육상, 해양, 연안. 연안이란 말은 육상과 해양의 경계부를 말하는 거겠죠. 육상 환경, 주로 쇠설설, 퇴적물, 해양 환경, 아주 넓은 이제 면적이기 때문에 이제 석회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겠죠. 이런 환경,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사이이기 때문에 담수와 염수 같이 있고, 바람과 파도의 작용도 같이 육지와 바다의 영향을 둘 다 받는 곳을 우리는 연안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대륙봉,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깊이가 수심이 약 200m 정도 되는 이제 육지 끝부터 해서 바로 바다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수심 200m 정도 되는 얕은 생물체들이 많이 사는 그런 환경이 바로 대륙붕입니다. 그 다음에 대륙 사면은 대륙붕의 끝에서부터 경사가 좀 급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보면 대륙 사면이라 그러고, 그 대륙 사면이 끝나서 또 약간 편편한 지역을 우리는 대륙대라고 합니다. 대륙대. 그리고 깊은 곳을 심해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퇴적 환경을 유추할 때 바다에서, 해양에서의 이 정도 금방 말했던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퇴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퇴적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퇴적 구조, 즉 퇴적되는 어떤 다양한
이제 원인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제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게 크게 중요한 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건 좀 쉽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특별한 지층이 이렇게 나란하게 쌓여 있는 퇴적물이 쌓여서 이제 생긴 암석의 층을 지층이라고 하는데 요거 보면 여기와 여기는 약간 다른 어, 퇴적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그림으로 표현한 거지만 이제 모양이 다르죠. 크기, 입자의 크기나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암석의 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여 있는 게 지층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거는 왜 이럴까요? 맞습니다. 이 층이 바로 건조하게 아주 건조해서 물이 있다가 건조해진 거에 좀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조한 시기 때문에 생긴 갈라진 퇴적층의 표면이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는 퇴적물이 이렇게 쐐기 모양 안으로 들어간 상태 이걸 바로 우리는 건열이라고 부릅니다. 건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수심이 얕은 물밑이었지만 이게 건조하게 다 말라서 대기에 도출되어서 갈라졌다는 특징이겠죠. 건열입니다. 건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물이 있다가 뭐 건조하게 된 어떤 지형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세 개 중에 여러분들 좀 알만한 게 있나요?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밑에는 입자가 크고 위에는 작은 게 반복됩니다. 그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점이층리라고 부릅니다. 점이층리. 점이층리. 자, 층리는 층리인데 위로 갈수록 입자가 점점 작아지는 구조. 자, 이런 경우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해양에서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였죠. 그래서 이 대륙사면을 따라서 이제 경사 급하니까 갑자기 퇴적물들이 침강을 한 번에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그렇게 흘러내리면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이제 대륙붕에 있던 이제 퇴적물들이 어, 붕괴가 되어서 밑으로 이렇게 갑자기 흘러내리게 되면 어, 이제 이런 걸 모르고 뭐 해저 사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의 흐름을 저탁류라고 합니다. 저탁류. 이제 그 해저에서 어떤 탁한 흐름, 갑자기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이 흘러내리는데 그 흘러내릴 때 속도, 쌓이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퇴적물의 침강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큰 입자가 바닥에 쌓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는 작은 입자가 위에 쌓이는 그러면 여기서까지가 이제 한 번 쌓인 거겠죠. 또 이런 것들도 반복되니까 또 쌓이고 또 쌓이는 이게 바로 점유층입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가 바다에서 쌓인다는 걸 알 수 있고 유속이 느려지는 대륙대 여기가 대륙대예요. 대륙대 이런 곳에서 많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게요. 이름 알기 전에 이런 건 왜 생길까요? 바로 물결 모양이 지층면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심이 얕은 물 밑이나 또는 뭐 사막 같은 경우에도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연흔입니다. 연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떤 환경인지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바닷가, 얕은 바닷가나 호숫가 정도 보면 되고 사막도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연운의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다 그죠? 이게 바로 층리긴 층리인데 이거는 층리 맞습니다 그죠? 근데 경사져 있다 해서 사층리입니다. 사층리. 자, 이것은 우리가 어, 어, 이 방향으로 물이 흐른 또는 뭐 바람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가 수심이 얕은 물밑이나 사막에서 잘 형성되는데 이렇게 어,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비탈면에 입자가 쌓일 때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폭이 약간 좁아지는 형태로 쌓이게 되는 사층리가 형성됩니다.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 방향으로 물이 흐른다 또는 이제 뭐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요거는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지층의 상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제공합니다. 여기 보면 위에가 더 넓다고 했죠. 여기는 또 저미층리, 위에가 입자가 작습니다. 연우는 이렇게 물결 모양이 포함되어 있죠. 건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퇴적 환경도 알 수 있지만 금방 봤던 퇴적 구조 네 가지는 우리가 지층의 상하 관계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을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뭐 한반도의 퇴적 다양한 지형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질 구조 같은 것들도 한번 이제 앞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